새벽, 데이터 센터의 무음에 가까운 팬소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빨간 경고 알람 창이 깜빡이며 경고 알람이 발생합니다. 이 화면은 항공관제센터, 병원 수술 모니터, 증권거래 서버룸, 정유사 제어실과 관련 있습니다. 누가 진짜 세상을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 눈에 잘 잡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전쟁 무기 회사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빅테크처럼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한번 비틀거리자 전 세계 항공편이 연쇄적으로 취소됐고 병원 진료가 지연됐고 기업들의 PC 수십만 대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 회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추는구나. 그 회사의 이름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사이버 보안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잡아주는 백신 회사들 얘기지? 아닙니다. 그건 옛날 말입니다. 요즘 공격자들은 자동화된 툴로 동시에 수천 개 회사를 공격하고 내부 시스템까지 파고든 뒤 중요 서버를 인질처럼 취급합니다. 그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실상의 범죄 기업 혹은 국가 차원의 공격자인 것입니다. 원격 근무와 클라우드 전환 이후엔 회사 네트워크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져서 방화벽 한 줄 세워두고 여기 안은 안전해요 라고 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줄일 수 없는 고정비, 숨 쉬듯 계속 내야 하는 생존 비용과 동일합니다. 기업이 마케팅 비용은 줄여도 보안 예산은 못 줄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올 때도 보안 예산만큼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즉, 우리는 그냥 탐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정을 내린다. 이 회사의 대표 플랫폼 이름은 팔콘입니다. 팔콘은 단순히 악성 코드 감지기가 아닙니다. 노트북, 서버, 클라우드의 워크로드, 사용자 계정, 취약한 설정, 공격자의 백도어로 파고드는 침투 경로까지 한 화면에서 추적하고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어디가 제일 위험한지, 뭘 먼저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누가 언제 할지까지 정해줍니다. 지금 기업 내부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취약점 많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지금 당장 막아야 할 게 뭔데? 운영팀은 지금 서버 건드리면 서비스 죽는다고 반대하고 보안팀은 이거 안 막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난다고 싸웁니다. 서로 다투는 동안 공격자는 이미 시스템 안으로 침투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여기에 AI를 심었습니다. 팔콘이 하는 역할은 이 취약점은 이 그룹의 실제 공격 루트로 사용 중이고 이 서버는 고객 결제 정보와 연결돼 있으니까 이걸 지금 막아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맞춰 패치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완화 조치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걸 위험도 기반 패칭, AI 주도 응급 조치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사이버 보안은 지금 속도 싸움입니다. 공격은 이미 자동화되어 있는데 방어가 수동이면 필패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시장에서 푸시하는 메시지는 이 점입니다. 우리는 백신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 보안팀 자체를 자동화하는 AI다. 이 관점에서 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가 보입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엔드포인트 보안 업체가 아니라 AI 보안 운영체제다. 엔드포인트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계정 탈취도 막고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는 워크로드도 보고 취약점 관리도 하고 사고 대응도 자동화하고 규제 준수 보고서까지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기업의 보안 체계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효과를 냅니다. 한번 이 생태계를 깔아버리면 변경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보안과 운영이 사실상 같은 시스템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안 솔루션을 바꾼다는 건 회사의 신경계를 갈아엎는 일과 비슷해집니다. 대기업은 보안 변경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점점 증명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가장 최근 기준 보고된 실적을 보면 2025년도 2분기 회사는 약 1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년 같은 분기보다 약 21% 성장한 수치입니다. 구독 매출만 1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한번 고객이 되면 매달, 매분기 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특히 강조하는 지표는 연간 반복 매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들이 1년치로 사실상 약속해둔 구독료 총합을 이야기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 분기 신규 ARR만
2억 달러를 훌쩍 넘게 추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누적 ARR은 46억 달러 중반대까지 올라갔고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객 수가 늘었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고객도 플랫폼 안에서 더 많은 보안 모듈을 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이제 성장만 하는 적자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같은 분기에 조정 기준비로 수억 달러 단위의 이익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린 아직 꿈나무야가 아니라 우린 이미 돈을 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기술 회사들의 기술 보안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고객은 글로벌 은행, 통신사, 제조, 방위산업, 헬스케어, 그리고 주요 정부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포춘 500 기업의 절반 이상, 일부 자료에선 65% 이상이 자사 기술을 채택했다고 강조합니다. 즉, 뉴스에 나오는 큰 회사들 대부분이 이미 우리 고객이라는 메시지죠. 이 정도면 이 회사는 사실상 글로벌 인프라를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막일 뿐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달려와서 피를 멈추는 응급의료팀이기도 하고 사후 보고서를 들고 규제기관 앞에서 설명까지 대신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월가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볼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사 주가는 이미 미래를 많이 반영했다. 실제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전통 보안 업체나 일반 사스 업체와 비교해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 대비 주가 비율, 이른바 PSR은 시장 평균을 훌쩍 넘는 두 자릿수, 수운배 안팎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라는 말은 항상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도 매수를 외칩니다. 왜일까요? 첫째, 보안 지출은 경기와 무관하게 줄일 수 없는 비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은 법적으로도 규제적으로도 왜 막지 못했나를 설명해야 하는 시대다. 이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매출 구조는 반복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회성 납품이 아니라 구독이다. 고객이 떠나지 않는 한 이건 기계적으로 쌓이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고객 이탈률은 낮고 오히려 고객당 평균 지출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갑니다. 엔드포인트만 사간 고객이 다음 분기엔 아이덴티티 보호 모듈을 사고 그 다음엔 클라우드 워크로드 방어를 사고 자연스럽게 월 청구서가 올라갑니다. 셋째, AI다. 공격자들이 이미 AI로 자동화된 침투를 돌리고 있다면 방어 역시 AI로 자동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걸 에이전틱 세큐리티, 즉 에이전트형 보안 운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대신 보안 에이전트가 환경을 보고 위험을 판별하고 조치를 권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실행한다는 것이죠. 이는 인력 부족이라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다. 회사의 보안 운영실 전체를 대신 운영해준다. 기업은 보안 관제 센터를 직접 다 돌릴 필요가 점점 줄어든다. 그 대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곧 그 센터가 된다.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최근 단 한 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로 인해 전 세계 윈도우 시스템 수백만 대가 블루 스크린으로 넘어가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항공편은 지연되고 병원은 일정이 밀리고 현장 오퍼레이션이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우리가 이 회사 하나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던 거지?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하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미 글로벌 사회의 인프라 레벨의 존재다. 이건 사이버 보안 회사가 아니라 거의 전력회사, 통신회사 같은 위상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둘, 그만큼 단일 공급자에 대한 의존은 새로운 국가 리스크다. 한 회사의 실수가 세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규제기관과 고객들은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지금 양면의 칼 위에 서 있다는 것이지요. 한쪽 면에는 세계가 이 회사를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이, 다른 쪽 면에는 세계가 이 회사 하나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라는 공포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양면성 때문에 이 회사는 더 강해질 수도, 더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경쟁자들도 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보안을 통째로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기업의 메일 계정 아이디를 쥐고 보안을 번들처럼 묶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젠스케일러는 회사 내부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방위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버 보안 시장의 진짜 승자? 현 시점에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다. 왜냐고? 이미 포춘 500의 상당수를 확보했고 AR은 분기마다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고 매출은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이제는 적자 스타트업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로 넘어왔고 AI 방어 자동화에 대한 현실 버전을 제품으로 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 얘기가 아니다. 권력 얘기다. 사이버 공격은 이미 자동화돼 있다. 이제 방어도 자동화로 간다. 누가 그 자동화를 쥐느냐? 누가 한 기업의 신경계, 한 금융망, 한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 보안 실장 자리를 차지하느냐?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기준으로 말하면 그 자리에 가장 앞서 앉아있는 이름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같이 가보시죠.